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위원장 강전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 임단협에서 회사 최종 검토안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임금 인상률 변화 추이, 그리고 두 번째 중식대 20만원 고정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모성보호 강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임금 인상률 변화 과정입니다. 쭉 2%대였다 작년에 2.2%, 그리고 올해 3.5%의 임금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총액 대비 3.5%의 임금 인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액 대비 임금 인상률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총액 임금의 재원 구성으로서는 월봉 플러스 상여금, 그리고 중식대와 재수당이 합쳐져서 총액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총액 임금의 재원 항목을 보면 월봉이 50.7%, 상여가 44.3%, 중식대가 1.4%에 해당이 되고 재수당이 3.6%, 그래서 100%의 총액 임금의 재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액 임금 인상하고 기본급 인상하고 어떤 게 유리하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총액 임금에는 월봉과 상여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중식대 플러스 재수당, 이 부분이 다 포함돼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월봉에 따른 기본급만 상승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총액 대비 임금 인상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별 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식대가 20만 원 월 고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2023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10만 원씩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총액 배분 과정에서는 그 60만 원이 중식대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월봉 인상률에 대해서 좀 12달을 기본적으로 2.8%로 가져가고 20만 원 재원을 가지고 나누면 결국은 L급이나 아니면 5급, 6급들 직급에 따라서 직급별 인상률이 차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본다고 한다면 L급이 3.4%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고 5급이 3.9%, 6급이 4.3%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급별로 차등이 된다 하더라도 전체 3.5% 재원 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임금 인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직원 평균 8,700만 원의 연봉을 가진 사람이고 중식대가 10만 원이었다가 20만 원으로 인상되는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만약에 8,700만 원을 우리 현대해상 임금 구조로 분석을 해보면 월봉과 상여금이 725만 원이 될 것이고요. 중식대가 10만 원 형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넘어가는 기준에서 임금 인상률로 구분하게 되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중식대가 10만 원으로 가기 때문에 월봉 상여는 746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중식대가 2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746만 원 똑같이 안분을 해서 분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에서 말했다시피 전체 월봉은 2.8%로 가져가고 직급별로 중식대에 따른 인상률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총액 3.5%를 직급별로 차등해서 나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식대 20만 원 인상 및 월정액 지급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식대 인상 시 직급별 연간 비과세 효과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직급별로 연봉에 따라서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부장급이 41.8% 적용 세율이, 그리고 과장급이 38.5%, 전임 4급이 26%, 그 다음에 6급이 16.5%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균 내어서 비과세가 20만 원으로 될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더 늘어나겠느냐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으로는 41만 2천 원 정도의 비과세 효과를 향후에 누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본인 부담금이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반절, 우리가 반절, 그렇게 해서 9.3%의 재원이 마련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부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식대를 그전에는 휴가를 가면 휴가 간 만큼 하루에 5천 원씩을 감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서는 중식대가 정액화됨으로써 휴나인을 갔다 온다고 해서 5,000원씩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휴가를 10일을 갔다 와도 20만 원은 정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감률 효과가 어느 정도 또 일정 부분 손해가 덜 간다. 예시를 들어보면 연차가 25개 있을 때 60% 소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력 단련 휴가가 5개. 그러면 20일에 대해서 휴가를 1년이면 20일 휴가를 쓴다는 가정하에 하면 결국은 20만 원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중식대를 20만 원 인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비과세 효과,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절세 효과, 그리고 근태에 따른 감률 효과를 합치면 1년에 70만 원 정도, 72만 4천 원, 이 정도가 평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 피크제 무효 판결 및 제도 개선의 방향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2016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임금 피크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임금 피크제 선배들이 무효 소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향후 도래하는 임금 피크제 대상자들도 이런 분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결국은 제도 개선으로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금 삭감자들에 대해서 임금 인상과 호봉 상승분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자라는데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일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금 피크 대상자들이 어떻게 임금 인상이나 호봉 상승분이 적용되는지 먼저 인상 전, 그러니까 54세 평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55세 되는 평가를 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곱한 다음에 평가에 따른 율을 곱하고 거기에 연차별 1년차는 90%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곱해서 실제 내가 받는 연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2년차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면서 또 그 다음 해에 임금 인상분을 추가로 해서 감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임금 상승 효과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 강화 의미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 자녀가 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1년입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는 1년 3개월로 연장을 확대를 해서 조금 더 모성이 강화되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일부 법률을 상정하고 서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한 거에는 1년 반으로 하자, 2년으로 하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짝 먼저 간다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이게 시행되는 중간에 2년으로 되든 1년 6개월로 되든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간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법률 개정 이 된 1년 6개월이나 2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년에서 1년 3년으로 연장을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선제가 되어야 되냐? 결국은 충분한 인력이 충원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평가 관리에 따른 무언의 눈치나 압박, 종용을 금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육아휴직을 편안히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는 거,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회사 측에다가 인력 충원이라든가 또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육아휴직에 대한 3개월 연장에 대한 가는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심적인 부담을 덜 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금 총액 대비 임금 인상률 관련 Q&A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임단협에서 결정 예상되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률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사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은 총액 대비 3.5%의 임금 인상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숨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는 호봉 상승분이 있습니다. 호봉제나 아니면 연봉제도 호봉 상승분은 임금 상승률과 별도로 임금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0.7%가 되어 있기 때문에 3.5%의 별도로 0.7%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식대가 20만 원으로 월정액으로 됨으로써 사회보험료나 중식대 그리고 비과세 혜택들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아까 그 70여만 원이 혜택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임금 인상률로 따지면 0.8%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우리는 열심히 일한 근거로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이 어느 일정 기준 지급 기준에 도달하게 되면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내년 4월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성과급의 기준이 12월 31일 월봉 기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3.5%의 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임금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으로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성과급 올해는 특히 단기 순이익이 어느 때보다 조금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과 같이 550%를 받는다라는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월봉이 한 9만 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 그러면 550%라고 한다면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조기 타결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생각하실 겁니다. 0.5%를 더 받기 위해서 투쟁을 해서 내년에 하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미흡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또 올해 내에 임단협을 체결하느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타사 대비 현대해상 임금 인상률을 비교할 수 있냐라는 여부입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2021년에 총액 대비 2.2%, 삼성화재는 공통 인상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B는 기본급으로 또 임금 인상이 됩니다. DB도 마찬가지로 기본급 2%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액 대비 예정된 안이 3.5%, 삼성화재는 이미 공통 인상률로 5%로 책정이 됐고요. KB손해보험은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DB는 이미 3%로 기본급 3%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협상 시 기준이 되는 삼성화재의 공통 인상률은 어떤 것이 기준이냐? 전년도 작성된 연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또 차등을 하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연봉 1억이었다고 한다면 1억 50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총액 대비인 경우에는 3.5%이기 때문에 1억 350이다라고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설명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외에 호봉 상승분 0.7%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임금 인상률이 4.2%에 해당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식대가 20만 원으로 정액화됨으로써 일부 효과가 있는 부분이 0.8% 정도 효과. 그러면 어떻게 보면 5%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삼성은 우리 회사가 있는 호봉 상승분이 아예 없는 회사입니다. DB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KB 같은 경우에만 호봉 상승분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KB손해보험 같은 경우 21년 인상률 기본급 2.35%가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 회사 총액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1.95%의 임금 인상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숫자가 모두가 답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사 대비 현대해상 임금 인상률을 비교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 이 기준표는 다 각자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도식화해서 조금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연봉 8천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 여기에는 삼성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봉제들은 다 평가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 3%에서 6.5% 차등 지급을 합니다. 또 우리 회사 연봉제도 조정계수라는 부분이 들어가고 매트릭스에 의해서 차등 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각자 개인마다 사람마다 모두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팩트는 고정으로 시켜놓고 연봉 8천만 원이
총액 대비 인상률, 공통 인상률로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되겠는가라고 비교를 해보면 올 22년 인상률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현대해상이 3.5%의 호봉상승분 0.7% 하면 4.2%의 임금 인상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중식대를 2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비과세 효과나 아니면 감률 효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험료 절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0.8%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8,400만 원 그냥 눈에 보이게 계산하기 쉽게 8,400만 원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는 말 그대로 8천만 원의 5%라고 한다면 8,400만 원. 그래서 우리 삼성이나 현대해상이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안 보이는 부분까지 꺼집어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 오히려 KB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DB는 우리보다 적은 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식대가 20만 원으로 인상됨으로써 내년부터서는 이러한 부분 논란이 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그 과도기적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조합원들 분께서는 나하고는 내용이 틀려라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우리 회사하고 타사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비교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표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모두 전체에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식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집행이 되고 또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식대를 빼고 하면 그러면 2.1%밖에 오른 거 아니지 않느냐. 중식대를 임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식대가 96년 체결한 임단협에 38조에 보면 1일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연월 보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연봉제 합의안을 노사가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총액 대비로 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총액에는 중식대와 그리고 재수당 그리고 월봉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식대를 따로 분리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회사는 지금까지 임금 인상률에 중식대를 포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식대를 분리하자고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중식대를 분리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는 중식대를 분리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식대는 임단협 합의서상의 총액 임금에 포함되어서 산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식대가 따로다라고 말씀을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식대도 총액 임금에 포함돼서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중식대 인상률과 임금 인상률을 분리해서 임금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방금 세 번째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000년 연봉제 시행 때부터 지금 줄곧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2023년 소득세법이 개정됨으로써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중식대를 20만 원으로 늘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 중식대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내년 임단협에서 중식대를 올리네 만에 또 옥신각신 할 겁니다. 그럼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중식대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임단협에서 해결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내년에 해결하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소득세 비과세 효과가 있는데 내년에 해결하면 결국 내후년부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직급별로 평균으로 한 40만 원 정도 전체 20만 원일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내후년으로 미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또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중식대를 분리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는 입장이고요. 2000년대부터 지금 그렇게 포함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 여러분들의 임금 인상률이 적다라는 그 불만의 표시 방법으로 중식대를 분리하냐 마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회사는 중식대를 총액에 포함되어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22년 동안 또 그렇게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부족한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또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건설적인 방법이지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올해는 중식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중식대가 1.4%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결국 임금은 2.1%만 오른 게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식대가 임금으로 해석이 되고 회사가 총액에 포함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빼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굳이 여러분들이 생각한다시피 1.4%에 해당하면 나머지는 2.1%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간에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인식 차이는 어느 순간에는 극복을 하고 하나 된 바탕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가 그 원년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고, 이 혜택을 보는 게 올해만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올해 중식대를 20만 원으로 인상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부터 계속 앞으로 십수년 동안 계속 비과세 혜택을 봐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중식대 월 고정 20만 원을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임단협 회사 최종안이 많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많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회사와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를 넘김으로써 임금 인상률을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생각해서 조금은 미흡하지만 타결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내일 모레 22일에 수요일에 있을 분회장회에서 1차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전체 조합원이 회사 최종 제시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 날이 분회장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2022년 임단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저희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찬성이면 찬성되는 대로, 반대면 반대되는 대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가열차게 협상하고 투쟁하는 방법을 택하는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